유일한 비유럽 국가 무기였지만 그 화력은 최고였다. 한국산 K9 저주포가 나토 연합훈련에서 잇따라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4월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에서 운용 중인 K9 저주포 현지화 버전 무카리가 처음으로 나토 대규모 연합훈련에 참가하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지난 23일 핀란드 로바니에미 인근 라바에르비 훈련장에서 진행된 다이나믹 프론트 훈련에서 K9 무카리는 매우 혹독한 사륜 환경에서도 최고의 기동성 및 화력을 선보였고 나토 최고 포병체계임을 입증해내었습니다. 다이나믹 프론트는 동맹국의 장거리 사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국사포, 자주포, MLS를 운용하는 약 28개국의 나토 회원국 5,500여 명의 군인들이 참가하는 훈련입니다. 미국 및 나토 회원국들은 각기 자국이 운용하고 있는 포병체계들을 가져와 훈련에 임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핀란드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핀란드군이 운용하는 K9 무카리는 훈련의 주인공이었다고 할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피드에 따르면 유일하게 비유럽권 출신인 K9 무카리는 훈련 중 가장 빠르게 배치되어 정밀 타격을 실행하면서 눈 덮인 지형에서도 정확성과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기동성을 자랑했다. 특히 슈덴스크 전술에 가장 능했으며 정밀 타격을 가한 후 신속하게 재배치하여 반격 포격을 피했는데 이 능력은 민첩성과 생존 가능성이 화력만큼 중요한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K9 썬더를 핀란드에 맞게 개조한 K9 무카리는 극한의 북극 환경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현대식 포병 시스템이자 향상된 단열, 고급 난방 시스템 및 특수 개조를 통해 영하의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장거리에 정확한 포격을 가할 수 있는 K9 무카리의 능력은 나토의 집단 방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대를 현대화하려는 핀란드의 헌신과 그 중요성을 반영한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훈련에 참가한 프랑스의 세자르, 스웨덴의 아처와 같은 자주포들은 차륜형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여러 어려움에 봉착한 반면 K9은 완벽한 수행 능력을 선보이면서 외신들의 극찬을 이끌어내었는데 해외 매체 아미 리커그레이션에 따르면 극악의 환경에서 차륜형보다 궤도형 K9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라고 했고 실제로 차륜형 자주포들은 모두 바퀴에 스노우 체인을 달고 훈련에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자주포와 달리 바퀴를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상 눈 위에서는 접지력이 약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핀란드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보조 장비를 통해 기동성을 확보하고 훈련 및 작전 중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우선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실제 전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눈이 없는 도로로 진입하거나 설원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체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작전 효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체인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속도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보통 30에서 50km/h 이하로 제한되어집니다. K9 자주포가 설원 위에서 시속 70km로 주행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서 거의 2배나 차이 나게 되는 것이죠. K9이 전세계 어디서든 또 어떤 작전 환경이든 설원, 사막, 진흙, 늪지, 언덕, 정글 등에서도 모두 기동이 가능한 것은 애초에 개발 당시 연교차가 크고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의 특성상 온도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기동이 보장되어야 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전천후 기동성 덕분에 수출 시에도 큰 어려움이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기후와 지형에 상관없이 우수한 가동률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놀라운데요. 이는 차륜형 자주포인 세자르와 아처에 비해서 K9 자주포가 높은 자동화 시스템을 탑재한다는 점을 볼 때 이 같은 가동률은 K9의 기술력을 증명하는데 아날로그에 비해서 더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요구하는 K9 자동화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기후 지형의 악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K9의 경우 명령 수신 및 이동 후 탄약을 장전하고 사격 정보를 수신 후 목표물을 설정, 포탄 발사, 발사 후 관측 장비로 여부 확인, 포문을 닫고 사전 계획된 위치로 이동까지 고작 49초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러나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의 경우 초탄 발사 후 이동까지 무려 1분 27초가 걸렸으며 K9 자주포는 세자르 자주포보다 약 43.68%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에 해외 네티즌들 역시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극찬했는데요. 한국은 훌륭한 일을 했고 훌륭한 자주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공학에 감탄했어요. 세자르는 근육, 좋은 팀워크 및 동지애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세자르의 장점으로 기동성을 꼽지만 이는 오직 평원에서만 가능합니다. 반면 사랑 눈길 험지형 이동성이 K9이 인기 끄는 이유이죠. 실제로 K9 썬더는 7초마다 사격할 수 있습니다. 7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핀란드군의 K9 무카리 사격 시험에서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K9을 운용하는 포병들의 대다수가 여군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영상에서 알 수 있듯 차륜형 자주포의 경우 하차 및 탑승, 포탄 운반 및 장전, 지지대 철거 등 포병들의 강도 높은 육체적 능력을 요구하게 되는데 반면 K9 자주포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손쉽게 터치 한 번만으로 장전해서 발사 후 이동까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더 여군에게 적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핀란드는 조종수도 여군, 자주포 차장도 여군, 포수도 여군, 특히나 핀란드는 여성들의 높은 자발적 군복무로 유명한 국가인데요. 핀란드 안티 헤케넨 국방장관은 우러전 이후 여성들은 매년 2,000명 이상이 자발적 군복무를 실시한다면서 현재 핀란드가 운용 중인 96문의 자주포를 운용하기 위해 여군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핀란드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 전역에서 여군들의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군무기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K9의 수출 호황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육군은 폴란드, 호주, 이집트 등 7개국을 대상으로 K9 자주포에 대한 쪽집게 가외에 나서는데요. 특히나 이전까지는 없었던 정비 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 K9의 중요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 노하우를 일일이 전수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안 가운데 현재 K9A2의 개발이 완료가 되어 미국으로의 수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K9A3의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육군은 1999년부터 약 2018년까지 K9 자주포 총 1178대를 양산했으며 그중 육군이 1094대를 해병대가 80대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2011년 운용성 강화를 위한 K9A1 개량이 진행되어 도스에서 윈도우 터치형 사격 통제 장치 및 디지털 항법 지도, 사표 레이더가 추가되었습니다. K9A2에서는 포탑을 완전 자동화해 탑승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분당 최대 발사수도 6발에서 9발로 늘린 게 특징입니다. 또한 복합 소재와 고무궤도를 사용해 진동과 소음도 줄였는데요. 한화에 따르면 탄약 장약을 모두 100%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안 가운데 올해 2024년 육군은 K9 유무인 자주포 블록2 사업,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K9A3로 알려진 자주포 사업에 대한 소요를 제기함과 동시에 889대의 수량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K9A3 개발 사업은 초장사정 사거리 증대 사업을 통해 현대 위아가 58 구경장 155mm 곡사포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52 구경장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죠. 또한 크롬 도금의 포신마모 수명 증대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존 1000발에서 1500발로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K9A3의 가장 큰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유무인 복합 연동 기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ADD 주도하에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496억 원을 투입해 추행되는데요. 줄어들고 있는 육군 병력에 대한 완벽한 해결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9A3 자주포 포대의 운용 개념을 보면 K11A1 지휘 차량은 최소 2km 이상의 거리 차이를 두고 원격으로 무인화된 자주포를 조종하게 되는데 지휘 차량 한 대가 기본적으로 세대의 K9A3를 통제하게 되며 K11A1은 은폐된 수풀이나 기타 엄폐호에 숨어있고 K9A3 자주포만 노출된 상태로 사격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운용할 경우 설사 적군의 대포병, 사격 등에 노출되어도 승조원만큼은 완벽히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통해 자폭 드론이 기갑 장비들의 킬러로 등장함에 따라 양국의 포병들은 수풀에 숨어있다가 포격이 필요한 시에만 노출하고 다시금 수풀로 도망치는 작전을 수행하느라 제대로 된 반격도 나서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K9A3의 무인화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슬래지해머, 한국말로 일명 오한마라고 불리는 핀란드의 K9 무카리, 앞으로도 나토 표준 자주포로서 러시아의 서진 정책을 방어할 최고의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겠다.